조선 왕조실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400년대 중반, 세조가 집권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선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겉모습은 천하 일색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치마 속에는 그 누구보다 장대한 남자의 물건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 바로 사방지입니다. 오늘 역사 탐정은 남자로도 여자로도 살 수 없었던 경계인 사방지의 기구하고도 충격적인 인생을 추적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00년대 초반 조선의 한 평범한 노비 집안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받은 산파와 어미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다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로 위에는 남자의 생식기 또한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양성구유, 현대의학 용어로는 인터섹스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저주나 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한단 말인가? 남자로 키우자니 사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발가벗고 냇가에서 뛰어놀기 마련인데 그러다가는 이 아이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괴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거나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어머니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 아이를 철저하게 여자로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치마를 입히고 몸을 꽁꽁 싸매어 조신하게 키운다면 그 누구도 치마 속의 비밀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이에게는 사방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는 세상의 눈을 피해 철저하게 여인의 삶을 학습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사방지는 진짜 여자보다 더 여자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는 동네의 그 어떤 안악들보다 꼼꼼하고 뛰어났으며 연지와 곤지를 찍고 곱게 화장을 하면 지나가는 사내들이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신체적인 발달 또한 남달랐습니다. 사춘기가 지났음에도 턱에는 수염이 전혀 나지 않았고 가슴은 여인처럼 봉긋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목소리 또한 곱고 가늘어 겉모습만 봐서는 그 누구도 그가 남자라는 사실을, 아니 남자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지의 완벽한 이중 생활은 영원히 비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 가여운 영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방지를 지켜주던 유일한 버팀목인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사방지는 갈 곳이 없어 고모의 집으로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인 계유정난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며 피해 숙청을 감행하던 그 시절, 불행하게도 사방지의 고모부는 수양대군의 반대파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왕이 되자 고모부의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고 사방지는 또다시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성인이 된 사방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다른 양반집의 노비로 팔려가게 된다면 주인은 나이가 찬 사방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억지로 다른 사내종과 결혼이라도 시키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밤 치마를 벗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사방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방지는 살기 위해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결혼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절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고 깊은 산속의 절로 숨어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간 사방지는 특유의 성실함과 재능으로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싹싹한 태도는 절의 살림을 맡고 있던 여승 중비의 눈에 띄었습니다. 중비는 예쁘장하게 생긴 처자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 해내니 사방지를 매우 아끼며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깊은 산사에서의 생활은 사방지에게 평화를 주는 듯 했습니다. 매일 불경을 외고 바느질을 하며 자신의 남성성을 철저히 억누른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절간이 곧 자신의 숨겨진 본능을 깨우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생욕의 현장이 될 줄은 말입니다. 억눌려 있던 욕망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폭풍전야의 사방지였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 그곳은 세상의 번뇌를 끊고 수행을 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방지에게 그곳은 억눌려 있던 자신의 성 정체성이 폭발하는 욕망의 해방구가 되고 맙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절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 한 중년 여인과 젊은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산을 내려가기엔 늦은 시간이라 그녀들은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절에 남는 방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절의 살림을 맡고 있던 여승 중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방지와 두 손님을 한 방에 배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자 셋이 한 방을 쓰는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 사방지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남성의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여인들의 살냄새와 숨소리가 가득 차자 사방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치마 속에 감춰진 남자의 생식기, 그것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장대하다고 기록된 그 물건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을 여성으로 교육받으며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육체의 본능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사방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옆에 누워있던 중년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잠결에 봉변을 당한 중년 여인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기는커녕 사방지의 남다른 신체적 비밀에 경악하면서도 묘한 쾌락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탓일까요? 아니면 사방지의 기이한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사방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에 자고 있던 젊은 처녀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외로움에 사무쳐 함께 합세하게 됩니다. 신성해야 할 법당의 요사체가 순식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난잡한 욕망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소란은 결국 옆방에 있던 여승 중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문을 벌컥 연 중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여종 사방지가 두 여인 사이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장 사방지를 멍석말이하여 쫓아내고 관아에 고발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방지의 인생을 뒤바꿀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방지의 적나라한 나신과 그 장대한 물건을 직접 목격한 여승 중비는 분노 대신 강렬한 호기심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손님이었던 중년 여인과 처녀를 절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사방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으로서의 계율보다 눈앞에 거대한 유혹이 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중비는 사방지를 독차지했습니다. 사방지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고 그의 남성성에 중독된 중비는 아예 스님의 본분마저 망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중비는 사방지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환속을 결심하고 사방지와 함께 속세로 내려와 살림을 차렸다고 전해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두 여자가 의지하며 사는 평범하고 조용한 집처럼 보였지만 그 문 안에서는 그 어떤 부부보다 뜨겁고 은밀한 사랑이 매일 밤 이어졌. 그렇게 둘만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비에게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방지와 몸을 섞다 보니 혹시라도 아이가 들어서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비구니 출신의 여자가 아비 없는 자식을 낳는다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임신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중비에게 사방지는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예전에 내가 고모네 집에 있을 때 고모와도 몇 번 정을 통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방지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졌지만 생식 능력은 없는 불임 상태였거나 혹은 완전한 남성의 기능을 하지는 하스는 못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 근친상간의 금기조차 넘나들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비는 임신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와도 정을 통했다는 사방지의 과거, 그리고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그의 행동에 부담을 느낀 중비는 결국 이 위험한 동거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방지를 그냥 길거리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려 했던 것일까요? 중비는 자신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사방지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여인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순지의 딸,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과부 이씨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여종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사방지를 그 집으로 떠넘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만남이 훗날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될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승 중비의 손에 이끌려 사방지가 당도한 곳은 한양에서도 내로라 하는 명문가였습니다. 집주인의 아버지는 세종대왕 시절 천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순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인 이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몸으로 엄격한 유교 사회의 법도 아래 수절하며 살아가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겉으로는 고고하고 정숙한 양반가 여인이었지만 깊은 밤 홀로 지새우는 외로움은 그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형벌과도 같았을 겁니다. 처음에 사방지는 이씨 부인의 집 별채에 머물며 바느질하는 여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지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얌전한 태도는 금세 집안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씨 부인 또한 사방지를 꽤 마음에 들어하여 그를 안채에 있는 여종들의 방에 함께 묵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금남의 구역인 안채, 그것도 여인들끼리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공간에 건장한 남성의 기능을 가진 사방지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사건은 여종들의 방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사방지의 정체는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치마 속에 감출 수 없는 남자의 징표를 가진 사방지를 본 여종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은밀한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을 타지 못했던 여종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사방지와 밤을 보냈고, 엄격해야 할 양반과 안채는 순식간에 난잡한 욕망의 해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주인 이씨 부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종들이 밤마다 사방지를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분노한 이 씨 부인은 즉시 사방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감히 신성한 내 집에서 요망한 짓을 벌인 죄를 물어 쫓아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사방지를 무릎 꿇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하의를 벗겨보라 명했습니다. 사방지가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자 이 씨 부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문대로 사방지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느 사내보다 거대하고 우람한 남자의 물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씨 부인의 마음 속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억눌려 있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십수년을 독수공방하며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기이한 존재는 그녀에게 하늘이 보낸 선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은 여자이니 남들의 눈을 피하기 완벽했고 속은 남자이니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사방지를 껴안았습니다. 여종들을 꾸짖어 내보낸 뒤 그녀는 사방지를 자신의 방에 가두고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하고도 대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인마님과 여종의 관계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이중 생활은 한두 달의 불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한 집에서 먹고 자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방지는 이 씨 부인의 옷을 입고 그녀의 화장품을 쓰며 완벽하게 여자 행세를 했고 이 씨 부인은 그런 사방지에게 남편 이상의 애정을 쏟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의지하는 반려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비밀을 지키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총애를 등에 업은 사방지는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종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바깥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고 노비 주제에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장 밖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댁 과부 마님이 미쳐서 웬 여자 껍데기를 쓴 사내놈과 놀아난다더라 하는 입에 담기 힘든 추문이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해괴망측한 소문은 사원부 관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원부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서슬퍼런 기관이었습니다. 명문가 여인이 연루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아의 포졸들이 이 씨 부인의 집을 덮쳤습니다. 사방지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순간 10년간 쌓아올린 그들의 아슬아슬한 모래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끌려간 사방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조선 조정 전체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원부로 끌려간 사방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겉모습이 영락없는 여인인데다 목소리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느 규방 아가씨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원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첩보는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며 과부와 간통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눈앞에 잡혀온 인물은 아무리 뜯어봐도 고운 태를 지닌 여인이었으니 수사가 난항을 겪자 사원부는 사방지에게 사주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여승 중비를 먼저 잡아들여 추국했습니다. 모진 신문 끝에 중비의 입에서 충격적인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방지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살 때 이미 남자의 구실을 했으며 이 씨 부인의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비의 자백으로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관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지의 성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엽기적이고도 민망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관리가 직접 사방지를 붙잡고
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관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 이리 장대한 여자의 얼굴에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방지의 가랑이 사이에는 보통 사내들보다 훨씬 거대하고 우람한 남성의 심볼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물주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남녀의 특징이 한 몸에 뒤섞인 기이한 존재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피해 숙청을 통해 왕위에 오른 강력한 군주 세조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조조차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혀를 찼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성 스캔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루된 여인이 바로 세조가 가장 아끼는 신하 이순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대사헌을 비롯한 신하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강상죄, 인륜을 어지럽힌 죄에 해당합니다. 사방지를 당장 극형에 처하고 딸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비 이순지에게도 책임을 물어 파직해야 합니다.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과부가 노비와 그것도 남녀춘이와 통정을 했다는 사실은 가문을 멸문시켜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순지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선의 천문학과 역법을 완성한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습니다. 딸의 추문 때문에 나라의 보배 같은 신하를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덮으려 시도합니다. 세조는 승정원에 명하여 다시 한번 사방지를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관리들 역시 사방지의 약물은 매우 장대하며 명백한 산해라고 보고했습니다. 신하들의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방지를 고문하여 이씨 부인과의 구체적인 잠자리 행각까지 모두 자백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사방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저 병자일 뿐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남자가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환자라고 주장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끝까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지를 감쌌습니다. 이순지의 공을 생각하여 그를 벌하지 않겠다. 다만 사방지의 처리는 이순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 왕이 직접 형벌을 내리는 대신 주인인 이순지에게 처분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이는 이순지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사방지를 죽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아비된 도리로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순지는 사방지를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지 역시 차마 자신의 딸이 10년간 품었던 정인을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혹은 죽여서 피를 보는 것조차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지는 사방지를 죽이는 대신 아주 먼 시골 마을의 관노비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지는 한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스캔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정의라고 했던가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진 왕의 판결조차 이씨 부인의 지독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난 사방지와 홀로 남은 이씨 부인,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더 큰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지의 배려 혹은 체면치레로 사방지는 죽음을 면하고 지방의 관노비로 쫓겨났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인연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부 이씨의 집착과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조차 그녀는 사방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씨 부인은 아버지 이순지에게 몸이 좋지 않아 온천에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한달음에 사방지가 유배된 시골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양반가의 채통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갔고 이 씨 부인은 주기적으로 사방지를 찾아가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사랑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씨 부인의 아버지이자 세조가 그토록 아꼈던 신하 이순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 씨 부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벗기도 전에 지방에 있던 사방지를 아예 한양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사람과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식의 대담한 행보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쫓겨난 줄 알았던 괴물이 다시 한양 한복판에 나타나 과부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방지를 보호해줄 이순지도 없었고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는 신하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한명회와 신숙주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들은 세조에게 강력하게 추청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단순히 남녀가 눈이 맞은 사건이 아닙니다. 강상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문란케 한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당장 사방지를 잡아들여 극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조정 대신들은 사방지를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조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은 이순지를 생각하면 함부로 칼을 빼들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국법을 어긴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당대의 문장가였던 서거정이 묘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는 세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리는 음과 양이고 사람의 도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오나 이 사방지라는 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사람의 법률로 다스리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 자는 그저 숙여 남녀춘이일 뿐이니 용서할 것도 벌할 것도 없습니다. 서거정의 이 말은 사방지를 변호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그를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해버리는 냉혹한 논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무릎을 치며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내립니다. 세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세조는 사방지를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괴물과 같은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의 법으로 죽일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세조는 마땅히 모든 원의와 떨어지고 나라 안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방지를 죽이지는 않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버리라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사방지는 아주 먼 변방의 노비로 보내져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부 이씨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아닌 존재로 낙인 찍혀 격리된 그를 찾아가는 것은 왕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질긴 사랑은 강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사방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를 괴물로 기록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지도 여자로 살지도 못했던 경계인 사방지.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을까요? 조선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성 스캔들,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인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역사 탐정 사방지 편이